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하루 도내에서 5천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도 4천 명 넘게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시군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춘천 1,123명, 원주 1,018명, 강릉 599, 속초 298명, 동해 267명, 태백 120명 등 4,300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73,630명입니다. 도내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가 오늘 개학과 함께 신입생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개학 첫날인 오늘은 대부분의 학교가 오전 수업만 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1개씩 지급했습니다. 초중고 신입생 입학식은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각 반별로 진행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북에 끌려갔다 돌아온 어업인 98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 유린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납부거부 사건을 국가기관이 직권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 사건 가운데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전체 납북 귀환어부가 1,5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국가기관이 납북 귀환어부 사건을 직권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료 그리고 재심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그런 것을 추려서 65년부터 72년 사이에 귀환한 109척, 선원 982명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올해 12월 9일까지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촉구했습니다. 진화위는 기자간담회 직후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면담하고 납북 귀환어부들의 증언 채록과 트라우마 치유, 재심 신청 시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지사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진화위 활동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며 여러 인권유린 사건들에 대한 기초사실 조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초사실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춘천지방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이 납북 귀환어부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신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의 사건 기록은 국가가 영구 보관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검찰청 창고에 보관돼 있을 50년 전 사건 기록들을 찾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 거를 재심 신청하고 싶어도 아무런 서류가 없어요. 지금도 없고 그냥 검찰청에서 나서가지고 이 기록이라도 좀 찾아주셨으면. 최근 주대하 강원도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납북 귀환어부 지원 조례가 마련된 데 이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고 강원도가 측면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의 사과, 적절한 배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영동 남부권 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을 위한 동해 해솔학교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었던 동해 삼척 지역 장애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오전 9시 학교 현관으로 노란색 통학버스가 도착하고 발열 체크 등을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 차에서 내릴 때마다 새 학기를 함께 보낼 담임 선생님의 다정한 첫인사가 이어집니다. 안녕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송이라고 해요. 이거 걸어도 될까? 네. 이럴 텐데. 영동 남부권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을 위한 동해 해솔학교가 개교했습니다. 2014년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시작되고 반대 논란과 부지 이전 등 우여곡절 끝에 옛 남호초 부지에 280억 원을 들여 8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동 남부 지역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건 사업인 동해 해솔학교가 개교하면서 동해와 삼척 지역의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강릉이나 태백까지 멀리 다니거나 일반 학교로 가야 했던 아이들이 가까운 특수학교로 첫 등교하는 모습에 어른들의 감회도 새롭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뭐든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동네 문을 열어준 주민들도 새롭게 단장한 학교에 출발을 반깁니다. 주변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이렇게 학교가 들어서면서 색깔도 노랗고 막 이렇게 있고 간 애들이 너무 학교 강릉을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했는데요. 우리 한 시간씩 다니면서. 동해 해설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전공과까지 17학급에 73명의 학생들이 재학하는데 장애 정도도 나이도 관심사도 다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교육 과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등교부터 학교 생활, 학교 때까지 항상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곧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은 학교 이름처럼 동해 해솔학교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 주민들에게 열린 학교로 운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현직 시장 군수나 지방의원이 동일 선거에 출마할 때는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국회의원이 지자체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21건의 선거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대선 관련 15건, 지선 관련 6건의 선거 부정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가 3건, 선거 현수막 훼손 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41억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청년 일자리 분야에 28억 원을 비롯해 구직활동과 주거비 지원 등의 자립 지원 분야와 청년 활력, 활성화 분야 등 2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청년 정책 사업 등을 지원할 청년센터 두루를 도시재생사업 복합공간인 옥천동 어울림 플랫폼에 조성해 교육과 상담,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삼척시가 올해 농축산 사업 추진을 위해 358억 원을 투입합니다. 삼척시는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 권역별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등 농정 분야에 213억 원을 들이고 농촌 현장 기술 지도 활동과 유통 가공 경쟁력 강화, 드론 방제 시범 사업 등 농업 지원 분야에는 40억 원을 투입합니다. 귀농 귀촌 정착 지원과 농기계 임대 사업 등 미래 농업 분야에는 47억 원, 축산 사육 기반 조성과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등 축산 분야에는 58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릉시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정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사업을 신청한 데 이어 이 운행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선정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사업은 강릉 지역 해변 도로와 주요 관광지 일원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참전 유공자와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을 인상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훈 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고 참전 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6.25 참전 유공자 20만 원, 월남 참전 유공자 15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현재 동해시 보훈 명예수당은 541명, 참전 명예수당은 533명이 지급받고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릉시가 스마트 도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미래교통복합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총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입해 올림픽파크 안에 전체 건물 면적 3,4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의 미래교통복합센터 건립을 짓기로 하고 오는 10월까지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뒤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교통복합센터는 교통과 방범, 안전, 재난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빅데이터로 저장하고 분석해 다양한 분야로 스마트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